나는 정희, 올해 66세다. 남편은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아들 철수 내외와 함께 살고 있다. 며느리 윤미는 요즘 보기 드문 깍듯한 여자였다. 처음엔 그랬다. 어머니, 다리 좀 주물러 드릴까요? 어머니, 오늘 반찬 좀 더 챙겨 드릴게요. 그렇게 싹싹한 모습의 철수와 결혼을 허락했다. 하지만 결혼 후 2년,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윤미는 날이 갈수록 집안일에 손을 놓았고 점점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 윤미는 외출 후 축 늘어진 얼굴로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어머니, 저 미끄러져서 병원 다녀왔어요. 양쪽 다리에 깁스를 한 윤미는 절뚝이며 들어왔다. 병원 진단서까지 내밀었다. 양측 무릎 타박상, 경미하지만 몇 주간 절대의 안정을 요함. 그날 이후 윤미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명절이 다가오는데 음식 준비며 청소며 나 혼자 다 하게 생겼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끄덕이자 윤미는 고개를 푹 숙였다. 윤미는 방에서 누운 채로 나를 부를 때만 목소리를 냈다. 어머니, 물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 이번에 사온 반찬 있잖아요. 그거 좀 데워주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다리를 부르듯 윤미의 요청이 이어졌다. 처음엔 측은했다. 비 오는 날 젊은 애가 미끄러져 다쳤다는데 노모가 당연히 챙겨야지 싶었다. 하지만 사흘, 나흘이 지나도 윤미는 오히려 더 당당해졌다. 하루는 내가 방 청소를 하러 들어갔는데 윤미는 침대에 엎드려 누운 채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놀란 듯 급히 화면을 꺼내며 말했다. 아, 어머니, 지금 물리치료 관련 영상 보고 있었어요. 그 말이 어딘가 석연찮 왔다. 귀에는 멀쩡한 음악 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오고 있었으니까.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방을 나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며느리는 깁스를 한 채로도 핸드폰 게임을 하고 깔깔거리며 전화 통화를 했다. 방에서 몰래 나와 라면을 끓여 먹기도 했다. 무릎이 다쳤다는 사람이 어찌 저리 재빠르게 부엌까지 움직일 수 있나? 하지만 결정적인 장면은 그날 밤이었다. 밤 11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는데 윤미가 거실에서 깁스를 벗고 있었다. 아, 아야야, 아이고 시원하다. 그녀는 오른쪽 다리를 슥슥 문지르고 있었다. 내가 조용히 문을 닫자 그녀는 몰랐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꼭 덮었다. 뭐지, 장난인가? 하지만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다. 며칠 뒤 우연히 철수의 책상에서 카드 명세서를 보게 됐다. 나는 원래 아들의 금융 관련 일은 거의 터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눈에 들어온 날짜. 9월 27일 지백화점 78만 9천 원. 9월 27일. 윤미가 깁스를 한 바로 그날이었다. 백화점? 혼자 갔을 리가 없다. 다리를 다친 사람인데? 나는 가만히 아들 철수에게 물었다. 얘, 윤미 그날 백화점 간 거 아니야? 철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다. 무슨 소리야. 그날 윤미 누워있다가 병원 갔다 온 날인데. 하지만 내 눈은 이미 그 카드 내역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며느리의 거짓말이었다. 며느리를 따로 불러서 추궁하자. 며느리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 그게 사실은 친구가 제 카드로 대신. 나는 손을 내저었다. 그만해라.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는 건 더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거야. 며느리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 나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 한 뭉치를 꺼내며 말했다. 이게 내가 살아오며 모은 전 재산이다. 원래는 지훈이와 내가 같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집도 물려줄 생각이었지. 하지만 너 같은 며느리에게는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 나는 그 길로 부동산에 연락했다. 이 집 팔겠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
며느리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다. 다 정리했다. 넌 이 집에서 오늘 나가야 한다. 며느리는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아들 앞길 막지 마세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네, 아들 앞길을 막은 건 너야. 내 아들은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여자를 만나야 해. 내 아들도 아이 때문에 이혼은 고민하는 것 같지만 걱정 마라. 애는 내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 너는 짐 싸서 나갈 준비나 해. 며느리가 떠난 후 집은 조용해졌다. 나는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하며 소박하게 살기로 결심했다. 주말이 되자 아들과 손주가 놀러왔다. 할머니 집이 더 좋아요. 넓지 않아도 마음이 따뜻해서. 나는 웃었다. 그래, 이게 진짜 집이지. 며느리는 결국 아들과 이혼했지만 아들이 새 삶을 일궈나갈 수 있도록 내가 물심양면 도와주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가족 모두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다. 나는 요양원 봉사활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느 날 노인복지센터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할머니, 인생이 참 영화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위선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용서와 단호함 사이에서 진짜 지혜가 나오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진실은 때론 침묵 속에 가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눈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는 그 거짓을 꿰뚫는 힘이 있죠. 양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도 백화점까지 갔던 며느리. 그녀는 시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진짜 지팡이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